안녕하세요. 정확한 예측의 진심인 내일 가격 연구소입니다. 자, 금일 23시 미국 CB 소비자 신뢰지수 8월치 예측 해드릴 거고요. 단타 예측도 해드릴 겁니다. 자, 영상 말미에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CB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 비트코인 그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파월 의장과 삼총재가 비트코인 6.82%를 끌어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는지 오늘 한번 보시고요. 비트코인인 기준금리와 시장 자금 유동성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진짜 상승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요. 그리고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중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은 8월 23일 날 강한 저항선을 뚫고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횡보를 하고 26일 날부터 하락 중입니다. 23일이 파월 의장과 삼총재가 발언을 했던 날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8월 23일 11시 1분에 우에다 총재가 금융시장이 아직 계속 불안정한 상태이며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겠다. 경제와 물가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평가하겠다. 경제와 물가의 전망이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우에다 총재가 BOJ 일본 중앙은행 총재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위험한 사람이죠. 시장에는 위험한데 매파라고 합니다. 매파의 시장이 안 좋은 사람을 매파라고 합니다. 근데 시장을 이제 잡아먹는다 이거죠. 근데 이 매파라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본주의 시장에는 안 좋은데 시민들에게는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여기 보면 물가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본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적은 게 일본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가 지금 오를 것 같으니까 BOJ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할 거랍니다. 연말에. 지금 제가 볼 때도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을 또 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엔캐리가 또 할 수 있다. 엔캐리. 그러면 블랙 먼데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자, 우에다 총재 항상 체크해야 되고요. 자, 우에다 총재가 이 말을 했더니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23일 11시 우에다 총재가 발언을 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살짝 이제 위험한 발언이네 하면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버렸죠. 자, 연말이면 멀었다 이거죠. 아직 걱정할 게 아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에다 총재의 발언과 일본 금리 인상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이벤트 파월 의장과 삼총재가 뭘 했는지 보겠습니다. 8월 23일 9시 30분에 보스틱 총재가 금리 인하에 가까워졌다.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현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기대된다. 실업률 여전히 낮다.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약한 것은 아니다. 현 통화정책 매우 제약적이다. 이 말은 이제 금리 인하해도 된다 이거죠. 아주 23일 날 시원하게 스타트를 끊었어요. 보스틱 총재가. 이분 이제 중립이고 시장 편도 시민 편도 아니다. 항상 이제 데이터에만 자기는 충실하겠다. 이런 사람이죠. 8월 23일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2%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 정책을 조절할 때가 되었다. 연준은 추가적인 노동시장의 냉각을 원한다. 자, 파월 의장이 연준은 노동시장의 냉각을 원하지도 환영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노동자한테도 그리고 경제 주체들 자본가한테도 욕먹기 싫다는 이 말이죠. 항상 연준의 스탠스는 가장 좋은 건 양쪽 자본가와 노동자에게 욕을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플레이션과 경기 연착륙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지표를 보면서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이제 언제 할지 얼마를 할지 계속 이제 지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커 총리와 굴스비 총재가 연이어서 00시에 0시에 24일 0시 그리고 24일 새벽 1시 30분에 연이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뭐 둘 다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8월 23일 22시 30분 보스톡 총재가 첫 번째 발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때 23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두 번째 이제 발언을 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보스톡 총재가 이제 밑밥을 잘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하면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커 총재 발언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연설자인 굴스비 총재가 발언이 끝나고 나자 이렇게 쭉 올랐죠. 자, 이제 마지막까지 들어본 거예요. 마지막 연설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간 겁니다. 계속 이제 금리 인하까지 계속 이제 금리 인하 한다니까. 아, 그래, 금리 인하 하는구나. 그럼 이제 시장에 자금 유동성이 많아지겠구나 하면서 쭉 올란 겁니다. 실제로 몇 프로 정도 올랐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 시간대에 발언이 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가격들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직후 얼마가 올랐는지 그리고 이게 영향을 얼마까지 끼쳤는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했을 때가 60944였고 바로 직전이 60944였고 그리고 이제 발언했을 때 시작한 가격이 61120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반등한 게 이제 1.96% 반등했고 바로 이제 2.43% 이제 하락했다가 이제 하커 총재, 굴스비 총재까지 발언이 다 끝나고 나서 6.82% 이제 상승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락했을 때 요때 이렇게 사서 이제 고점에서 팔았으면은 6.82% 먹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월 의장과 3총재가 금리 인상한다고 발언을 했고 그게 이 정도 6.82% 정도의 강도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0.5% 인하하겠다, 0.75% 인하하겠다 이런 발언도 아니었는데 이 정도의 강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럼 뭐 막상 이제 0.5% 인하를 하게 되면 엄청 큰 반등이 일어나겠죠. 큰 강도가. 이런 강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다 입력하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안 해주면은 얼마나 제가 섭섭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점이 있어요. 자, 8월 5일날 엔화가 오르면서 이제 엔화가 오를 때마다 떨어졌어요. 계속 엔화가 떨어지면 이제 오르고 이거 엔화의 거의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이 움직였는데 이거 이제 엔캐리 때문이죠. 엔캐리
엔화 자금이 이제 다시 일본 중앙은행으로 돌아가는 현상. 그래서 쭉 이제 반대로 움직였죠. 요때도 반대로 움직였고, 반대로. 자, 그리고 요때도 이제 반대로 움직였고, 요때도 반대로 움직였고, 요때는 또 같이 움직였어요. 이번에도 같이 움직였어요. 엔화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올랐죠. 자,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오른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금리 인하 발언이 없이 이제 엔화가 움직였을 때는 이제 반대로 움직였고, 비트코인이랑. 금리 인하 발언이 있고 금리 인하에 관련된 지표가 있던 상태에서 엔화가 올라도 비트코인은 오릅니다. 그러니까 엔화에 이제 반응하는 것을 이제 헷갈리죠. 이때는 맞고 저 때는 다르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제가 열심히 분석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셔야겠죠. 자, 여기 지금 2017년부터 일봉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쭉 보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제 금리와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자금 유동성, 기준금리와 시장의 자금 유동성. 자, 여기 지금 일본은 2016년 2월 2일부터 2월 29일부터 16년부터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이었어요. 그때 이제 내려가지고 24년 3월 10일 18일까지 마이너스 0.1 이 기간 동안 유지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요 빨간색이 미국 기준금리예요.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쭉 오르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바닥을 이제 다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미국 기준금리가 다시 이제 바닥을 찍었죠. 찍으니까 비트코인 반감기 20년 5월 12일을 지나면서 쭉 오르게 됩니다. 요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제 터졌을 때죠. 2020년 코로나 때. 요 시기가 이제 2019년 10월 29일 코로나 첫 감염자 보고가 되고, 그리고 비상사태 선포가 2020년 12월 30일 날 1월 31일 날 비상사태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경기가 이제 폭망하는 이제 시점에 이제 20년 2월 28일부터 금리를 바바바바바박 내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바바바바박 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막 풀기 시작했죠. 요때부터 이렇게. 그러면서 시장에 이제 뭐 미국에서 월 200만 원씩 준다, 뭐 300만 원씩 준다, 막 이렇게 풀었잖아요, 돈을. 그리고 한국도 풀었고 전 세계에서 다 풀었죠.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꼭대기를 찍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침공하면서 인플레이션, 그 소비자 물가가 막 치솟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는데, 야, 금리를 더 올리니까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야? 희한하죠.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미국 단기 채권을 돌리면서 미국 정부에서는 단기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기업 보조금으로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요 시기에.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AI 보조금, 배터리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뭐 보조금으로 엄청 풀었죠. 그 시기에 또 중국도 보조금 엄청 풀고요. 요 시기에.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의 유동성이 자금 유동성이
컸다. 그리고 요때 이제 비트코인 4차 반감기 사람들이 막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뭐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미국, 중국이 보조금으로 이제 돈을 이제 기업들에게 풀고 있을 당시에 그때 어떻습니까? 일본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1%였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일본 기준금리를 24년 3월 19일 날 0.1%로 올리면서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1, 0.0, 0.1 3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횡보를 지금 박스권으로 지금 하락 횡보를 하고 있죠. 요때 이제 4월 22일 비트코인 4차 반감기에 제 친구가 야, 비트코인 10배 간대. 그래서 사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이럴 때 제가 그랬어요. 야, 비트코인 3차 반감기 때도 야, 5월 27일, 12일, 27일까지 하락했었고 2달 동안 횡보했다. 기다려라. 그랬죠. 그랬더니 더 떨어졌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런 상관관계들을 알고 있었다면 뭐 요때 팔았을 수도 있고 뭐 가기 힘들겠는데 하고 요때 팔았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때 샀을 수도 있겠죠. 금리 인하네 하면서. 그래서 모든 투자에는 이런 역학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도 중요하지만 단기 투자에도 중요하다. 이제 파월과 삼총사들이 금리 인하 발언을 이제 했으면 오르구나. 그럼 이때 샀어야죠. 그죠? 그런 이제 역학관계들을 알면은 단타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중장기에도 다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쟁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이 있나 살펴볼게요. 8월 25일 13시 55분에 이스라엘이 비상사태 선포를 합니다. 48시간 비상사태 선포를 해요.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격 준비를 한다는 그런 감지를 하고 레바논에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미사일과 드론을 날아올 거라고 48시간 동안 전국 비상상태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음날 13시에 그냥 비상사태 풀어버려요. 그냥 하루 하고 말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자, 8월 25일 13시 55분 이제 비상사태 선언을 했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다가 여기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고 나서 비상사태 이제 해제를 하루 만에 하죠. 이게 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전쟁한답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했다가 헤즈볼라가 안 엮이네. 헤즈볼라가 역공을 안 하네 하면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슈에는 확실히 이제 반응이 있죠. 근데 반응이 얼마나 있냐? 1.92%밖에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에는 6.82% 반응을 했는데 이스라엘 전쟁에는 1.92% 반응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뭐 러시아 전쟁 때도 요때죠. 러시아 침공했을 때도 잠깐 올랐다가 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쟁 영향들이 크게 없었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런데 뭐 이제 뭐 둘 다 뭐 그렇게 크게 뭐 돈이 많은 나라들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고, 중국이나 미국이지 뭐 전쟁을 해가지고 뭐 진짜 중국 난민들이 막 생긴다. 돈 많은 난민들이. 그때 되면 또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작은 전쟁들에는 크게 반응을 안 한다. 이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녹화 시작을 한 3시 좀 넘어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시간 넘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편집하고 나면은 뭐 한 20분 안쪽으로 편집이 되겠지만, 지금 엄청 힘듭니다. 그 전에 분석은 또 며칠을 또 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이 나라고 좋아요도 누르고 조댓구알 알림 설정까지 해야 주겠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해야 될 거 8월 26일 이후로 왜 떨어지고 있냐, 요거 하나 또 표시되어 있죠. 8월 26일 21시 30분 요때 뭐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8월 26일 월요일 내구재 수주, 자, 미국 지표 별 2개짜리 21시 30분에 내구재 수주, 월별 내구재 수주 발표를 했는데, 이전에는 마이너스 6.9%였다가 예측치가 4%였고요. 마이너스 6.9%에서 9.9%로 엄청 뛰었죠. 2배 이상 뛰었어요 지금. 자, 내구재 수주가 뭐냐. 자, 미국 운송업 부분을 제외한 제조업, 내구성 제조업 제품의 신규 수주 총액 변화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자, 5월 26일을 이제 계절적 영향인 건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작년 8월 달 거를 한번 보죠. 작년 8월 달에는 마이너스 5.6이었어요. 22년 8월 달에도 9% 택도 없죠. 마이너스 0.1이에요. 21년 8월 달 계절적 영향이 없죠. 자, 그러면 제조업 내구재 수주가 이렇게 높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내구재 수주가 왜 이렇게 높았는지 알아보려면 다른 이제 뭐 철강이나 그리고 뭐 건설 그런 것들의 수주 실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알아보는 거는 패스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수주 실적이 이렇게 높다는 건 경기가 아직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안 그러고는 이제 뭐 이런 내구재라는 것들은 이제 뭐 철강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건데, 뭐 건설 경기나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에 원료 수주들이 많은 거야. 아직 경기가 괜찮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다. 자,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해야죠? 금리 인하를 못 하죠. 경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에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떨어지는 각도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요때는 쭉 했는데 요때는 슬슬 떨어지고 있어요.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자, 여기 보면 페드에서 자, 예측치가 28.5 그리고 71.5 나왔습니다. 0.5% 인하가 28.5, 0.25% 인하가 71.5. 여기 보시면은 24일보다 떨어졌죠. 요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연준 위원들 발언했을 때 24일날 그때 아마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요게 제가 볼 때는 한 40이나 35 정도 더 높았을 것 같은데 그때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내구재 9.9 내구재 수주 9.9%
전월 대비 9.9% 상승한 거, 요 발표 이후로 금리 인하 예측치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요게 계속 떨어질 것이냐, 그거를 알려면은 지금까지 계속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냐, 얼마 인하하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뭐 오늘은 뭐가 있는지 또 봐야겠죠. 원래는 요 다음 영상에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이랑 요 이제 분석을 다음 영상에 하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그냥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을 찍을 힘이 없어요 지금. 자, 오늘 23시 별 3개짜리 CB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합니다. 자, 요게 뭐냐, 소비자 신뢰지수는 경제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측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하냐,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 물가,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이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별 3개짜리예요. 자,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이 경기가 괜찮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기가 괜찮으니까 내 주머니에 돈 있잖아, 그럼 좀 쓰자 이러고 이제 쓰면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자,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하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내구재 수주 이 9.9%, 요것도 이제 경기가 괜찮다 이런 거고. 자, 오늘도 소비자 신뢰지수 예측이 이제 100.9예요. 요거보다 잘 나오고 높게 나온다 이러면 또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어땠냐, 이거 보면 8월짜리 대체로 좋게 나왔어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2020년 8월달을 제외하고는 다 100이 넘고 110도 있고, 작년에는 108.7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100.9 예측하고 있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측치보다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지표들을 이제 먼저 발표된 지표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예측치와 동일하거나 높게 나올 것 같아서 23시에 소비자 기대지수 요거는 악재로 보고요. 지금부터 23시 그리고 23시 20분까지 하락을 예측하겠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이제 숏 잡아서 요때 이제 파시면 됩니다. 자, 24년 8월 27일 19시 45분. 자, 23시에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높게 나올 확률이 55%, 낮게 나올 확률이 50%. 자, 23시 20분까지 숏 잡겠습니다. 자,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고요. 자, 요때 이후에 이제 반응을 또 보고 그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치는 시간이 7시 49분입니다. 한 4시간 넘게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고요. 힘내라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조댓구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